십이운성 중에서 오늘은 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쇠는 한문으로 쓰면은 무엇인가가 쇠하다, 기운이 떨어지다, 막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십이운성을 한번 리뷰를 하는 의미에서 보시면은 절태양장, 그 다음에 목, 요, 관대, 그 다음에 걸록, 제왕, 그리고 쇠, 병, 사, 묘에 오늘은 이 쇠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차례예요. 자, 그래서 끊어진 절처 봉생에서 태기가 생겨서 뱃속에서 임신의 기를 거쳐서 태어난 아이를 목욕시켜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청년기에 커서 관대 옷을 입고 출사를 해서 성장을 해서 인생 최고의 제왕의 기운을 달고선 드디어 화무 11홍, 그러니까 붉은 꽃도 열을 피워서 지지 않는 꽃이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저 극양이면 극음이라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현상이 비추어서 이 킹이라고 하는 왕의 하늘이 가장 강력한 왕세의 왕의 기운에서 하늘에 닿았던 기운이 드디어 쇠락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아주 태기부터 그다음에 청년기부터 장년기부터 드디어 노년기로 들어가는 그 노년기의 첫 단계를 우리가 쇠라고 한다. 자, 그래서 쇠는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고 할 정도로다가 쇠는 이 킹의 기운이 떨어졌지만은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생에 있어서 안정기를 구가할 정도로다가 가장 행복한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저기 가면 12신살이라고 배우는 데서 우리는 이 쇠를 반안 이렇게 배워요. 반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우리가 행운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 지을 때 가장 좋은 길지, 길방, 길수를 우리가 반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은 이건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수가 있고 오화가 있고 묘, 정동, 정서가 있는 가운데 당연히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유, 수레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축진 미술에 여러분 주안점을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계는 1, 4, 7, 10시 방향으로 다 고정돼 있는데 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미의 사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진술충미 사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진술충미 사고를 제가 앞으로는 전에부터 그랬습니다만 월화천반 이렇게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월화천반 설명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자고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경진일주라고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분에게 있어서의 월화천반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삼합 신자진을 앞에다 갖다 놓으면 12신살은 그대로 그 지장화가 된다라고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월화천만은 충력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과 충하는 술이 바로 이 술이 바로 월살이 되고 화계라고 하는 것은 거지장화니까 진 자체가 화계가 되고 천이라는 것은 앞천망육이에요. 앞천망육에 이 신 앞에 놓이는 것 미. 반안이라는 것은 뒤연반거 연반 그 자디에 오는 것 축. 답이 나왔네. 이분에게 있어서 축은 반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미토는 천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월살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에게 있어서 술은 보니까 술이 월살이고 술이 월살이고
진이 화개가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반한 이 경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한은 이렇게 축이 되는데 축은 북쪽과 동쪽으로 본다면 북쪽에 가까운 동쪽이 나의 길지가 되더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길의 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무엇인가를 초이스하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금고를 놓는 방향 또는 내가 어떤 대문을 놓는 방향 뭐 등등 어떤 내가 책상을 여기서 앉는 방향 이 등등을 우리가 쇠의 방향으로 정해지는데 그만큼 반환을 놓게 되면 상당히 재물에 대해서도 대단히 하여튼 좋은 방향 그래서 로또에 당첨되는 분들이 대개 나온 방향이 반환의 방향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쇠병사명 인생의 노년기에서 볼 때 이 쇠지 쇠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쇠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월화천반 즉 사고에 놓여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12운성을 선생님은 12운성을 다 외우시나요? 12운성 전부 다? 아니요, 잘 했고요. 네, 자 아마 당연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외우시는데 제가 12운성을 아주 빨리 외우는 방법을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껏 생다지로 외우라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야 돼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빨리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제일 먼저 보시면은 갑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이라고 하는 녀석 두 개만 여러분이 외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 사주팔자의 지지는 무조건 4개의 12운성 행운 포태로다 바뀌어져요. 어떤 사람도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돼 있답니다. 병, 태, 관이라고 하는 것과 재, 장, 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절, 목, 쇠라는 것과 건, 사, 양 무조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뇨? 이런 얘기잖아요. 절, 목, 쇠, 절, 목욕은 목욕, 쇠, 건록, 사, 양, 병, 그 다음에 태, 관대, 제왕, 그 다음에 장생, 그 다음에 묘 12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다 놓인다는 것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정묘예요. 그러면은 보실까요? 이분은 해묘미예요. 해묘미는 그대로 놓게 되면 그 지장화 이렇게 우리가 12 신살로는 얘기를 하지만 요거를 12운송으로 본다면 해는 정해는 태로 들어오죠. 묘는 정묘는 병으로 들어와. 정미는 관대로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 태, 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병, 태, 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개미라고 우리가 한번 좀 보시자고요. 개미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해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묘가 개해는 보니까 개해는 뭘로 들어와 있나요? 개해 제왕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제왕. 그러니까 벌써 장생이 들어왔네요. 닭을 틔우듯이 한 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노점상들이라든가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무슨 사주 역학 또는 과일 팔고 뭐하는 노점상 호떡 심지어는 오뎅을 팔더라도 이런 분들이 되게 을축을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을축은 쇠를 즉 재성을 쇠를 낳기 때문에 자수성가형으로서 부자가 많아요. 되게 잘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점상들 하는 분들은 그 외관적으로 우리가 외모적으로 봐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명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축토를 놓게 되면은 부명과 틀리게 육친으로 본다면 개, 신, 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관성 자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신이 축에 들어오게 되면 양을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을축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내가 남편을 모셔야 될 만큼 결혼하고 나면은 몸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을축 자체가 지금 뭐예요? 전부 다들이 이거 곡각을 놨다 이래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아픈 사람들. 그래서 을축 일주들이 두 가지예요. 만약에 신금, 유금을 잔뜩 깔았으면 머리가 아파서 집에서 들어 누워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팔자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산을 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100% 불교와 업상하고, 그러면서도 쇠를 놓은 사람이라 절대 놀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을축일주들 돈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갑진을 한번 볼까요?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푸른색의 용을 나서 청룡이요. 그리고 우리는 갑진을 가지고선 백호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백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귀신신화랑 까는 얘기는 사용합니다. 하얀 호랑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옛날은 저 호랑이에 물려가 죽을 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요 백호는 뭐냐면은 갑진에, 그 다음에 을미에, 병술에, 정축에, 그 다음에 무진에, 그 다음에 임술에, 개축, 이것을 우리가 7개의 백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백호는 나의 배우자 자리가 혈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호를 놓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갑진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의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에다가 비식재 관인의 백호를 낳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갑진을 놓은 여명이라고 한다면 시어머니지요. 진토가 그렇죠. 시어머니와는, 시댁과는 아주 탐을 쌓고 사는 막 그런 유형들. 그래서 청룡, 백호를 놓은 이 팔자가 갑진일주 대단히 빡세요. 여러분, 아주 예쁘장하고 키가 작고 연약하게 보여도 아주 한몫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찌반지가 세고요, 진취력이 대단한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목이 화를 받다라고 한다면 진토가 수고를 낳네요. 그렇죠? 수생목해서 목생아.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말하는 직업, 또는 나무가 꽃을 피우니까 이 건축 인테리어, 그 다음에 어떤 공예, 종이, 옷, 여기와 업상한다면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갑진일주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쇠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재고귀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갑진, 을축, 병술, 신미를 전부 다 쇠의 사주지만 특히 갑진과 신미를 그 중에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재고귀인의 대표 사주 이렇게 얘기해서 부명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청룡백호의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사주는 경술일주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보면은 경술일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인성을 넣고 경술이 쇠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경술이 쇠의 인성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진술, 충미, 사고가 결국 재고귀인의 역할을 하지만, 인성을 놓게 되면 이 사람의 재물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디서부터요? 학에서부터 나오더라. 학은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경진과 더불어서 경술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엇과 연관을 한다고요? 학교와 연관을 해요. 특히 그러면서도 이 경지는 양을 놓고 경술은 쇠를 놨어. 그래서 경술은 학원업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있고 경지는 뭐예요?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랍니다. 왜? 양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유경하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쇠와 양은 같은 인성인데도 전혀 틀려. 그래서 우리는 경술은 학교 사업가. 여러분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등학교 무슨 학원 재단 이런 게 있죠. 이사장들 경술 쪽이에요. 그 재단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총장 그다음에 이사장 이렇게 하다가 그 학교의 교수다 선생님이다 하는 것들은 그 일주들은 양에 가깝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과 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그럼에도 이 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인성의 이런 업상에서 자수성가로 쇠는 좌수성가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업상에서 자수성가 다시 얘기해서 업상 대처하게 되면 대단히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먹자 사업하고 입자 사업하면은 몸은 바쁜데 돈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안정구가형의 자수성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쇠를 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에 들어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쇠가 연월지에 깔려 있으면 음덕이 있을 거고 만약에 일지에 있거나 시주에 있으면 자수성가로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갑진을축 경술 신미일주를 우리가 쇠의 사주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고의 월화천반의 이런 동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쇠는 기본적으로 아직 여러분이 12신사를 배우진 않았지만은 어떠한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날짜를 택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색을 정하고 숫자를 정하고 하는 이런 택일의 모든 기준이 돼. 네,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날 아이를 놓을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개업을 할 것인가 출산을 할 것인가 라는 모든 것에 대한 그 택일의 기준점이 바로 쇠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진미술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하나, 4, 7, 10 시간은 바뀌지가 않는데 일지에 놓인 일지의 지지의 사고의 동태에 따라서 꼭 사고가 아니어도 돼요. 일지가 예를 들어서 아까 건사형이 있다, 장제묘가 있다, 절목세가 있었다. 그다음 관태병이 관태대가 있었다라든가 이렇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이곳 자체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대로라고. 그래서 쇠가 어느 쪽에 놓일지는 모르지만 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혹시 여러분이 로또를 한 장 사더라도 신경 써서 쇠의 방향으로다가 여러분이 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과 연관해서는 대단히 인연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쇠가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신미라든가 요 신미는 대표적으로 제고귀인인데 이게 지금 인성제고귀인이에요. 인성제고귀인들은 다시 얘기해서 머리가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미일주들 인성이 쇠로 놓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대단히 이해타산적이고 왜 쇠 자체가 자수성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계산력이 대단히 빨라. 다시 얘기해서
납진, 을축, 경술, 신미의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에 사고를 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구두쇠적 성격이 있으면서도 쇠의 자수성가를 나서 결코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의 신미, 경술의 신미들은 결국 이 쇠의 이렇게 반환을 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구두쇠더라. 이게 만약에 신미가 남명이라고 한다면 누구냐면 구두꾼을 제일 늦게 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늦은 척하고 계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이 남자들이 이래요. 신미일주들. 그래서 여러분이 신미일주에게 밥을 얻어 먹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공짜 점심은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쇠가 인성. 쇠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양 그러면은 상속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생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후원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욕 이렇게 얘기하면 오지랖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호기심, 야당성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우리가 왕 그러면은 내가 체일인 킹이죠. 그렇죠? 고집 아집 이렇게 얘기하듯이 절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아주 순수 그 자체의 고집을 얘기하고 태 그러면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이렇게 얘기를 했고 쇠 그러면은 자수성가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수성가는 다른 얘기로 하면 자린고비라는 얘기예요. 자린고비. 그래서 여러분 이 12운성 중에서 가장 돈과 관련해서 쇠는 안정지향적이고 사고를 나서 부자의 제국인이 많지만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영역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쇠의 반환을 놓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밥을 얻어먹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공짜 점심은 없더라 이렇게 보시고 일단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쇠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요?